서윤은 현관문을 열면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집안에서 풍겨오는 공기가 어쩐지 낯설었다. 향수도 아니고 요리 냄새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었다. 다녀왔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시거나 남편 강호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부엌 쪽에서만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서윤은 구두를 벗으며 귀를 기울였다. 강호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둘이 대화하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결혼한 지 3년,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1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조용히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서윤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건 좀. 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가 갑자기 끊어졌다. 서윤이 부엌 입구에 나타난 것을 본 것 같았다. 서윤아, 언제 왔어? 강호가 돌아서며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며느리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시던 분이 오늘은 어쩐지 시선을 피하고 계셨다. 방금 들어왔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서윤이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부엌의 공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그냥 어머니가 병원 예약하신다고 해서. 강호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잠깐 당황하신 듯한 기색을 보이셨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다.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으려고. 그러셨구나. 어디 병원이세요? 서윤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셨다. 강호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성모병원. 집 근처에 있잖아.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늘 대학병원을 선호하셨다. 집 근처 병원은 믿을 수 없다며 멀어도 큰 병원을 찾으시던 분이셨다. 그래요? 성모병원이 좋다고 하던가요? 네. 지인분이 추천해 주셨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평소의 당당함이 없었다. 대신 어색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두 사람을 관찰했다. 강호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어머니는 찻잔을 닫고 또 닫고 계셨다. 평소라면 서윤에게 피곤하지 않느냐, 오늘 회사는 어땠느냐 하며 관심을 보이시던 분이 오늘은 유독 조용하셨다. 저 먼저 올라갈게요. 샤워하고 싶어서. 서윤이 일어서자 강호와 어머니가 동시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서윤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자신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계단을 올라가면서 서윤은 뒤돌아봤다. 부엌에서 다시 작은 속삭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은밀하게. 침실 문을 닫고 나서야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3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1년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빛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일주일 후 서윤은 빨래를 개면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강호의 흰 셔츠에서 나는 향기였는데 분명히 자신이 쓰는 세제나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니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여성용 향수 냄새였다. 서윤은 셔츠를 코에 가까이 대고 다시 한번 킁킁거렸다. 틀림없었다. 자신이 절대 사지 않을 법한 중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향이었다. 이상하네. 혹시 회사에서 여직원과 가까이 앉아있다가 묻은 건 아닐까 생각해봤지만 강호의 회사는 남성 직원이 대부분인 제조업체였다. 그나마 있는 여직원들도 모두 20대 초반으로 이런 진한 향수를 쓸 나이는 아니었다. 서윤은 셔츠를 다시 살펴봤다. 목 부분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파운데이션 자국이 있었다. 강호는 평소 포옹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는데 누군가와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뜻일까? 여보, 강호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재빨리 셔츠를 접어 옷장에 넣었다. 뭐해? 빨래 정리하고 있어. 강호는 서윤의 어깨에 가볍게 입맞춤 주물했다. 그 순간 서윤은 또 다른 냄새를 맡았다. 강호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자신이 쓰는 샴푸와는 다른 냄새였다. 샴푸 바꿨어? 응? 아니 왜? 강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머리를 만졌다. 냄새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아서. 회사 샤워실에서 씻었거든. 거기 비치된 거 썼나봐.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서윤은 석연치 않았다. 강호의 회사에는 간단한 탈의실만 있을 뿐 샤워시설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서윤은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다. 특히 립스틱이 평소 쓰시던 연한 핑크색이 아니라 진한 로즈색이었다. 어머니, 오늘 외출하셨어요? 응, 아니, 집에만 있었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옷차림은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깔끔했다. 평소 집에서는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계시던 분이 오늘은 깔끔한 블라우스에 치마까지 입고 계셨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서윤은 싱크대 옆 컵꽂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와인잔 2개가 물기도 마르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다. 평소 어머니는 혼자서는 절대 술을 드시지 않는 분이었다. 어머니,
오늘 손님 오셨어요? 부엌에서 나가시던 어머니가 발걸음을 멈췄다. 손님, 왜? 와인잔이 2개나 있어서요. 어머니는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웃으며 대답하셨다. 아, 그거 오늘 혼자서 와인 1잔 했는데 실수로 2개 꺼낸 거야. 하지만 와인잔에는 각각 다른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가 오늘 바르신 진한 로즈색, 또 하나는 더 연한 색이었다. 그날 밤 서유는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봤다. 강호 셔츠의 향수 냄새, 파운데이션 자국, 다른 샴푸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화장과 옷차림, 와인잔 2개에 서로 다른 립스틱 자국.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서유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강호와 어머니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옆에서 곤히 잠든 강호를 바라보며 서유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새벽 2시. 서윤의 눈에는 더 이상 잠기가 없었다. 대신 날카로운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서윤은 긴 밤을 맞았다. 며칠 후부터 서윤은 어머니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지나치게 친절해진 것이다. 서윤아,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어머니가 직접 감사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친절함 뒤에는 어색함이 숨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대한 죄책감을 달래려는 듯한 과도한 배려였다. 평소라면 간단히 끝낼 저녁상을 유독 정성스럽게 차려주셨고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셨다. 요즘 우리 며느리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몸 조심해야 해. 젊다고 무리하면 안 돼. 어머니의 관심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서유는 그 시선 뒤에 숨겨진 불편함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더욱 이상한 건 어머니가 강호를 대하는 태도였다. 평소 아들에게 엄격하셨던 분이 요즘에는 강호의 편을 들어주는 일이 많아졌다. 강호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그냥 그래요. 우리 서윤이가 좀 이해해줘야 해.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서윤이 강호에게 늦은 귀가에 대해 물어보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강호를 감쌌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원들이 얼마나 힘든데. 서윤이도 조금 봐줘. 예전 같으면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가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셨을 어머니였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강호 편이 되신 걸까? 강호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서윤의 사소한 질문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오늘은 또 왜 늦어?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잖아. 왜 자꾸 묻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매일 같은 질문 하지 마. 짜증나게. 평소 온화했던 강호가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다. 더구나 어머니 앞에서도 서슴없이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에 서윤은 당황스러웠다. 강호야, 서윤이한테 왜 그래? 어머니가 나무라는 듯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오히려 형식적인 훈계에 가까웠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서윤이 웃으며 넘어가려 하자 강호와 어머니가 동시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서윤은 확신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고. 며칠 후 서윤은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저녁 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다. 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계속하면 들킬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아. 서윤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하지만 요즘 자꾸 이상한 걸 물어봐. 그건 원래 성격이야. 걱정 많은 아이니까. 서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조심하자. 알았어.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뭘까? 곧 끝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문득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서윤은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살짝 열어놨다. 강호가 어머니 방에서 나와 자신들의 방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침대에 누워서도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호가 들어와 옆에 눕는 것도 평소처럼 잘 자라고 말하는 것도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다. 곧 끝날 거라고. 뭐가 끝난다는 거지? 서윤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제는 확실해졌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집안에서 자신만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쌓인 의혹들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밤 12시가 넘어서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강호는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 방에서도 불빛이 꺼진 지 오래였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녹음 앱을 실행시키고 무음으로 설정했다. 새벽 1시쯤 복도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다. 서유는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다. 강호가 조용히 방에서 나와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다. 몇 분 후 어머니 방에서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윤은 핸드폰을 켜고 복도로 나왔다. 1층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을 따라 계단을 조심히 내려갔다. 거실 모서리에 숨어서 서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녹음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내일 은행에 가야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벌써?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야? 강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서윤이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요즘 이상하게 의심하고 있잖아. 그래도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을. 괜찮아. 나는 원래 건강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치료비 명목으로 하면 돼. 서윤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돈 이야기였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다. 그런데 나중에 서윤이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 유산 문제까지 얽혀 있는데.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중요해. 유산. 그 단어에 서윤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의 재산,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받을 유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서류는 다 준비했어? 어머니가 물었다. 응. 병원 진단서도 받아뒀고 이제 필요한 건 서명뿐이야. 잘했어. 우리 강호가 역시 믿음직해. 그 순간 서윤의 핸드폰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다. 뭔가 소리 난 것 같은데. 강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렸다. 나도 그런 것 같아. 혹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서윤은 재빨리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다행히 두 사람이 거실을 살펴보는 동안 2층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숨을 고르며 방으로 들어간 서윤은 녹음을 정지시켰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일 은행에 가야겠어. 벌써?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야? 서윤이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명확했다. 어머니와 강호가 공모해서 자신 몰래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것이, 그것도 자신의 유산과 관련된 큰 돈을. 서윤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병원 진단서, 치료비 명목, 서류 준비,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어머니의 건강검진 이야기도, 강호의 달라진 태도도, 모든 것이 이 음모를 위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강호가 방으로 돌아왔다. 서윤은 재빨리 핸드폰을 베개 밑에 숨기고 자는 척했다. 서윤아. 강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냈다. 강호가 침대에 눕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잠든 것 같았지만 서윤은 한잠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대화가 맴돌았다. 치료비 명목으로 유산 문제까지. 서윤이가 알게 되면.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결혼 3년,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던 걸까? 자신을 사랑한다던 남편, 며느리를 아껴주시던 어머니.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던 건가? 핸드폰 속 녹음 파일이 유일한 증거였다. 이제 서윤은 선택해야 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배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윤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심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어머니와 강호 앞에 앉아있지만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서윤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하는 듯 물으셨다. 네, 괜찮아요.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의 걱정도 강호의 평범한 아침 인사도 이제는 모두 가면으로 보였다. 자신만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강호가 말했다. 또 회사 일이세요? 서윤이 물었다. 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서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오늘 강호는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갈 예정이라는 것을. 회사에 도착한 서윤은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점심시간에 서윤은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이신지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유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직접 오셔서 자세히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는 어떠세요? 상담 예약을 잡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무거운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고 강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외출하셨어요? 서윤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잠깐 당황하는 듯했다. 아니, 집에만 있었는데. 또 거짓말이었다. 어머니의 옷차림과 화장을 보면
분명히 밖에 다녀온 것이 틀림없었다. 강호가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오늘 힘들었어? 서윤이 물었다. 응, 좀. 미팅은 잘 됐어요? 그럭저럭.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강호는 빨리 씻고 자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날 밤 서윤은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들어봤다. 증거는 확실했다. 어머니와 강호의 목소리, 은행과 유산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새벽 2시, 서윤은 또 다른 소음을 들었다. 이번에는 어머니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였다. 네, 오늘 처리했습니다. 네, 서윤이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벌면. 서윤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예상한 대로였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법무법인 상담이 있다고 회사에 연락하고 직접 찾아갔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듣고 말했다. 민사와 형사,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형사 고발도 가능한가요? 사기와 배임,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문제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길게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강호와 어머니는 처벌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복수를 해야 할까? 그들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은밀하고 치밀하게. 저녁 식탁에 앉은 서윤은 강호와 어머니를 바라봤다. 이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내일부터 며칠간 친정에 다녀올게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갑자기? 강호가 놀란 듯 물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어머니와 강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다. 아마 서윤이 없는 동안 뭔가 마저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래,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어머니가 흔쾌히 동의하셨다. 그날 밤 서윤은 가방을 싸며 결심했다. 친정에 가는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겠다고.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다. 하지만 이제 서윤은 그 적막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짐을 다 싼 서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